요즘 MZ들 사이에서 애견남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보검님도 애견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절하고 착하고 잘 꾸미고 잘생긴 남자를 애견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박보검님은 애견남이 아니거든요.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남자가 다정하다는 거죠. 결론을 얘기하자면 테토남이 애견남처럼 행동을 했을 때 인기가 많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왁왁하고 뭔가 터프하게 하고 이런 상남자를 좋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보검님도 보면은 남성적인 매력이 정말 많지만 외적인 부분이나 드라마 속 캐릭터가 친절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최민수 형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남성성이 강합니다. 근데 집에서나 와이프한테는 친절하고 다정하죠. 그런 남자가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스러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성이 있는 사람이 다정하고 잘 꾸미고 했을 때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내가 남성성이 있는지 테스토스테론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남성 호르몬은 자신감도 생기고요, 집중력, 에너지, 생존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요즘 우리 환경이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환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햇빛 노출도 줄고 수면의 질도 낮아지고 운동 부족에 알코올 중독에 식습관도 불규칙적이라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도 20년간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매년 1%씩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피곤해서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남성 호르몬 저하를 의심해봐야 할 징후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테토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살이 잘 찌고 예전처럼 빠지지 않는다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근육 합성과 지방 분해를 돕는 대표적인 호르몬이거든요. 수치가 낮아지면 지방을 연소시켜주는 효율이 떨어지고요. 특히 복부 중심의 내장 지방이 쉽게 쌓이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2014년 오비시티 리뷰스 학술지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남성일수록 내장 지방 비율이 높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나타나 지방 축적이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보충 요법을 받은 남성 집단이 식단이나 운동 변화 없이도 지방량 감소 효과를 경험했다는 보고도 있죠. 똑같이 먹고 운동해도 예전보단 체중이 더 잘 찌고 잘 빠진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비교했을 때 복부 비만이 눈에 띄게 늘었고 다이어트 효과가 안 나타나거나 같은 운동량에 비해 변화가 적어지고 있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 저하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발기가 거의 없다. 이건 진짜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요. 아침에 발기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새벽 시간대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발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수면 중 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립선이나 심혈관 건강이 이상이 없는데도 아침에 발기가 거의 없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 저하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남성은 주 4회에서 6회 정도 아침 발기를 경험을 하는데 이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 경우 테스토스테론 분비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단순히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질, 호르몬 리듬, 전반적인 신체 회복 능력이 떨어졌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경쟁 상황에서 위축이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근육이나 외모뿐만 아니라 자기 효능감과 경쟁심에도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2009년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발표 연구에서는 대학생 남성 120명을 대상으로 경쟁 상황에서 심리 반응을 조사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수치가 낮은 그룹일수록 경쟁 상황에서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자신보단 우위에 있는 사람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반면 수치가 높은 남성은 자신보단 뛰어난 상대에게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붙어보자는 마음을 더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세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 생리학적으로도 부정과 보상 체계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회의 자리에서 의견을 말하는 게 부담스럽다. 운동이나 업무에서 경쟁할 기회가 있어도 피하고 싶다. 남들과의 비교나 대결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느낀다. 요즘 들어 그냥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다면 그건 당신의 성향이 바뀐 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승부욕이 굉장히 세거든요. 질 걸 알지만 그래도 해보자. 내가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 요런 마인드로 해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남성성과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있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회피형 인간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회피를 하게 되고요. 어떤 일을 도전할 때도 나는 저걸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노력하고 쟁취하고 이겨내고 이 남성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의욕이 없다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기능이나 근육량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뇌 속 도파민 시스템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 집중력, 에너지, 의욕, 심지어 기분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2021년 프론티어스인 엔도클리놀로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에 작용해 보상 자극에 대한 반응성, 즉 하고 싶은 마음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예전에 게임이든 운동이든 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겼다면, 최근 들어 그런 의욕 자체가 사라졌다면 단순한 기분 문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호르몬 시스템이 무기력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푹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업무나 운동, 연애조차 귀찮음이 먼저 든다. 물론 정신적인 피로일 수도 있지만 꾸준히 반복된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 저하로 뇌 자체의 보상 회로가 둔감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평상시에 별일 없어도 자꾸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고 피로가 계속 쌓여간다면 의심해 봐야 되고요. 의욕 없이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생활 루틴만 바꾸려 하지 말고 호르몬 환경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성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체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면, 운동, 식습관 같은 사소한 생활 습관을 조금씩만 바꿔도 충분히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 아래 소개하는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된 것들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숙면 환경 만들기입니다. 잘 자는 남자가 테스토스테론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테스토스테론은 대부분 잠자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는 환경에서는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시카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하루 5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0에서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전 루틴으로는 자기 1시간 전부터 폰이나 TV를 끄세요. 그리고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로 변경을 하시고요. 백색 등 대신에 주황색 무드 등으로 조명을 교체하세요.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사용해서 빛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숙면만 제대로 취하더라도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 하체 중심 무산소 운동을 하세요. 스쿼트가 먼저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하체 복합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가장 강하게 자극을 하거든요. 단순 유산소보다도 효과가 더 높고요. 운동 직후 수치에서도 바로 나타나거든요. 2012년 유럽 응용 생리학 저널에 따르면 하체 복합 운동 후 남성의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전 루틴 주 2에서 3회 정도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등 큰 근육 위주의 운동과 걷기나 가벼운 조깅 정도만 유지하고요. 꾸준히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뿐만 아니라 체지방률, 기토대사량 모두 함께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다음 세 번째는 사우나 또는 반신욕을 하세요. 사우나나 반신욕은 단순히 땀을 빼는 게 아니에요. 체온을 강제로 높이는 이 과정은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모두를 동시에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2020년 핀란드 코펜하겐 연구에서는 주 2회 이상 사우나를 이용한 남성은 평균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고요. 스트레스 지표인 코르티솔 수치는 낮았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면역력과 회복 시스템을 켜고 그 과정에서 호르몬 생성도 자연스럽게 촉진이 되거든요. 여건이 되면 일주일에 2회 정도 15분에서 20분 습식 사우나 이용하시고요. 집에서는 반신욕으로 20분간 체온 상승을 유도하면 됩니다. 끝나고 바로 찬물 샤워하지 마시고요. 따뜻한 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과하지 않게 꾸준히 반복하는 거거든요. 사우나는 강한 자극이 아니라 루틴화된 열 자극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햇빛과 붉은빛 노출이에요. 호르몬은 빛을 먹고 자랍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행동 호르몬인 도파민, 보상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 모두가 자연광 반응에 작동하기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못 받은 생활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저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17년 뉴욕 주립대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10분 이하만 햇볕을 쬐는 남성군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보다 2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아침 햇빛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또한 최근에는 적외선 붉은빛 파장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도 늘고 있습니다. 밤에는 형광등 대신에 붉은빛 계열의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리듬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 열고요. 햇빛 10분 이상 쐬세요. 빛의 리듬만 바뀌면 호르몬 리듬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다섯 번째,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호르몬은 결국 먹는 걸로 닮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관리하고 싶다면 먹는 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먹는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당류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요. 지방 축적을 유도해서 테스토스테론 생성 환경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단백질, 계란, 닭가슴살, 건강한 지방, 풍부한 음식은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보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고탄수 저단백 식단을 섭취한 남성군은 4주 만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6% 하락했으며, 반대로 단백질과 좋은 지방 중심 식단을 섭취한 그룹은 수치가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더라도 정크푸드 먹지 마시고요. 단백질을 많이 드세요. 아침엔 삶은 달걀, 바나나, 점심엔 닭가슴살, 현미만 조합 추천드리고요. 인스턴트, 튀김류, 과자
식사류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 이하로 제한해주세요. 그리고 하루에는 물 1.5리터 이상, 설탕 음료는 줄이시고요. 식단은 테스토스테론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호르몬 환경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시작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남성적인 외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얼마나 도전할 수 있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까지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루틴 하나만이라도 실천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결국엔 무뎌지고요. 작게라도 시작을 하게 되면 확실히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고요. 테스토스테론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팍팍해요.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남성성을 찾고요. 도전하고 노력하는 삶이 좋은 삶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우린 애견남이 아니라요, 모두가 테토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